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민플러스 교육원 원장 김장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한참 동안 안 나오셨는데. 제가 뭐 약간 바빴습니다. 바쁘십니까? 네. 예. 오늘은 그 미국의 얘기, 경제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금리나 뭐 이게 좀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렇죠. 예. 그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인하했잖아요. 4년 반 만에. 4년 반 만에. 그 왜 했을까요? 경기 침체가 와서 할 수 없이 한 겁니까? 아니면 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겁니까? 둘 다. 둘 다.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아. 둘 다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건 예견이 돼 있었어요. 예견이 돼 있었는데 얼마를 하냐. 이제 이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9월 달에 네. 9월 달에 이제 FOMC 회의를 열어가지고 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0.25 내릴 거야. 에? 많이는 안 내릴 거야. 그 정도가 적절해. 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0.5. 그래서 사람들이 깜놀한 거죠. 비컷? 왜 이렇게 금리를 많이 내린 거야 한꺼번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트럼프가 이거 내리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리지 말라 그랬죠. 트럼프는. 막 승질냈죠. 근데도 많이 내렸네요. 많이 내린 거. 그럼 이게 뭐냐 이거죠. 이유가 있겠네요. 그럼 그치, 왜, 이유가 왜 있습니다. 그럴까 도대체? 그래서 네.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보도에도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 그다음에 이제 0.5% 비컷. 그 비컷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통 금리 올릴 때 많이 내렸으니까. 예, 우리가 올릴 때는 이제 뭐예요? 이제 그 뭐 스몰 저기 그 베이비 스텝, 네네. 빅 스텝, 빅 잭 스텝. 스텝. 내리는 거는 컷으로. 자른 컷으로 뭐 스몰 컷, 베이비 컷, 뭐 빅 컷, 자이언트라고 할지 슈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용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비컷 이렇게 된 거예요. 많이 내렸다 이거죠. 네. 자, 그러면 트럼프가 이게 정치적이라고 주장하는데 네. 이 사람들은 그렇진 않다고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나중에 이제 그 연준 회의 보고서나 이런 거 나온 거 보면 자기네들 안에서도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보만이라고 하는 그 이사. 그럼 보통 이제 연준은 그 이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은행 총재들이 있어요. 그 12개인가 13개 그 은행이 모여서 연방준비 이사회를 구성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방은행 총재들은 와가지고 반대를 한 번씩 해요. 우리 동네에는 그게 안 맞아 막 이러면서. 내리지 마라. 예, 근데 보통 이사는 반대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이사가 대놓고 비컷 안 돼. 스몰 컷으로 가야지. 0.25만 내려. 그랬더니 이제 파월이 의장이 막 설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야, 0.5 가야 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대놓고 반대했어요. 근데 어떻게 내렸어요? 이렇게 반대가 많은데. 그 밀어붙인 거죠. 밀어붙였다. 예, 그래갖고 이제 이 보험만 저기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머지 다 찬성을 돌아선 거예요. 이제 원래 0.25만 내리자 또는 내리지 마 금리 인하하면 안 돼. 이제 매파들이라 그러죠. 이제 다 동의를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비커 0.5가 파월이 뭐 암살한다 그랬나? 동의 안 하면? 그러게요. 그래서 그 결정문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발표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실업률은 늘었고. 그러니까 실업률이 늘었다는 건 경기 침체 위기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로 가고 있다. 인플레이션 잡힌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비컷했다. 이제 이렇게 결정문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을 수 없다. 예. 그래가지고 그 발표를 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티미라우스라는 그 미국 기자가 딱 물어본 거죠. 너 왜 이렇게 갑자기 비컷한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뭐 그냥 이렇게 해서 한 거야. 이제 파월이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티미라우스라는 기자가 딱 물어본 거예요. 지난번 7월 달에 그 저기 경기 안 좋았잖아. 그럼 너네 사실 7월 달에 내렸어야 되는데. 왜 지금 했나? 그거 이제 놓쳐가지고 이제 그럼 그때 0.25, 7월 달에 0.25, 9월 달에 0.25 이런 순서로 갔어야 되는데 7월 달에 놓쳐가지고 이번에 한 방에 5% 내린 거 아니야? 그랬더니 파월이 저기 모른 척하고 대답을 안 하죠. 맞구나. 네. 그러면 이런 것도 있는 거죠. 7월 달에 왜 안 했어요? 네? 몰아서 하려고? 그거 놓친 거죠. 자기가 깜빡 놓쳤다? 왜냐하면 그 경기 침체 지수가 약간 늦게 나왔어요. 늦게 나오다 보니까 근데 그때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그래서 이제 타이밍 놓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대목도 이제 실제로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렇게 0.5까지 내릴 만한 이제 그런 사유는 없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대체로 보면 그 트럼프 얘기하듯이 저 뭐 완전히 바이든 해리스 밀어주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가 선거에 도와주려고. 더 많이 이제 돌았다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의 주장에 근거가 오히려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있다고는 보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경기 침체 요인이 없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5.0까지 이제 내린 핵심 이유는 뭐냐면 보험이에요, 보험. 보험.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매파들도 많았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 금리 인하하면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0.25만 하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다 넘어갔냐 한 사람 빼놓고 이제 파월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야 어차피 그래서 그러다 이거 저기 우리 0.25만 내는데 경기 침체 오면 어떡할 거야? 네가 공갈 친 거죠. 네가 책임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에 아싸리 금리 인하 확 해서 경기 좀 살려놓고 그럼 나중에 경기 침체 안 오잖아.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저기 네가 책임을 지든가 아니면 내 말 따라서 하든가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거.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확실하게? 있죠. 몇 개 있어요. 있어요. 네. 어떤 것이 물론 있습니까? 파월이나 연준 사람들은 경기 침체를 막으려고 그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준 위원들이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 거는 아닐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어느 그 저기 연준 위원이 우리 저기 이번에 그 금리나 5% 했는데 경기 침체 올까 봐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정책 당국자가 그러니 대놓고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이제 그렇게 이제 안 한단 말이에요.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나 내렸다고 하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다. 예.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크게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가 이제 고용 문제를 살펴봐야 되고 미국 이제 부동산 문제 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일본 금리. 일본 금리? 예, 일본이 금리가 올리면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말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몇 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나씩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 문제부터 그럼. 이제 그 고용 문제 그 얘기하기 전에 항상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요. 무슨 일이 딱 벌어지냐면은 경기 침체가 와요. 아, 인하를 하면 경기 침체가 온다고요? 예.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인하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상관관계가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럼 경제 위기가 왔어요. 그렇죠. 위기가 왔다. 80년대 멕시코 위기. 그다음에 90년대 금리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 동아시아 외환위기, 우리 IMF 위기. 그다음에 이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그 전에 금리 올렸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다음에 이제 이제 인플레이 막 생기니까 저기 최근에 이제 금리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막 IMF 막 스리랑카 페루 막 날아가잖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이제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는다. 경기 침체 정도가 아니라 경제 위기들이 막 오는 거죠. 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게 잡혀요. 그러다가 이제 금리를 싹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내리기 시작을 하면은 뭐예요? 금리를 내리는데 내리면은 돈을 푸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고금리 때문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경기 침체가 와요. 그거는 연준이 1913년에 만들어진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럼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예외 없이 5번 내리면 한 번 빼고 전부 경착륙. 경기 침체가 무조건 왔어요. 왔다. 네, 통계적으로. 그럼 뭐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내렸다는 말은 뭐 더 심각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내렸다 정도로 해석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반드시 경기 침체가 온다. 네. 그래서 그걸 또 예견해서 이제 금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하면 경기 침체가 왔어요. 온다. 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뭐 해봤자 별로 좋은 건 없네 미국 사람들한테. 그래도 어쨌든 금리를 안 하면 큰일 나니까 할 수 없이 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뭐 고용이라든가 그 일본 뭐 아까 일본 금리 그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 침체가 이제 어떤 식으로 오냐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제 고용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파월 의장이 사실은 이번에 비컷을 5%나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용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래요. 그 이제 미국의 고용이 그때 이제 9월 달인가 그때 한 10만 명. 그럼 이제 10만 명 정도 신규 고용이 생겼다. 예전에 그 미국이 고용이 잘 되는 이유가 해외 불법 이민자들 뭐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이제 코로나 때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노동력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일자리는 많은데 이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해외 인력을 받아들였다. 예.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하는데 최근에 고용이 이제 9월달에 한 10만 명 신규 고용이 생겼다. 그럼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10만 명은 괜찮은데 근데 왜 경기 침체야?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뭐가 있는 거냐? 해외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해외 이민자 10만 명이 들어왔지만 예. 일자리에 이렇게 쉽게 하면 취직을 했지만 예. 그 사람들이 주로 미국민이 아니라 해외 이민자들이다.
아니 그러니까 그 10만 명으로 신고 교육이 생긴 사람은 이제 미국 사람일 수도 있고 이제 해외 이민자일 수도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 일자리가 500만 개가 있어요. 아니 저기 고용이 500만 명이 됐어요. 네. 근데 일자리는 한 1,000만 개야. 그러면은 누가 좋아요? 누가 좋냐?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좋을 거 아니에요. 노동자들이 좋다. 일을 골라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서 구하는 일자리는 1,000만 개야. 근데 노동자들은 500만 명이 있어. 쉽게 하면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 노동력이 이제 부족한 상태다 이제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계속 문제였다는 거죠. 아, 지금까지? 예, 그래서 이제 금리를 못 내린 거예요, 파월이. 연준이. 왜냐면 이 고용이 세니까 막 뜨거운 거잖아요. 경기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주민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빈자리를 노리고요. 네. 빈자리를 노릴 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바이든 정부는 이제 이주민을 풀어주는 정책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주민이 이제 막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일자리가 1,000만 개인데 일을 찾는 사람도 1,000만 개가 돼버린 거예요. 아, 이제는 그 네. 수급이 맞아버리는. 그렇죠. 공급. 그럼 어떻게 되면 실업률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가면 갈수록. 그 미국인들은 싫어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 문제. 네. 그게 지금 목에 찼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그 실업률이 이제 뭐 4.4, 4.5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까딱 잘못하고 딱 간다. 그러면 이제 실업률이 뚝 이제 팍 올라가는. 갑자기 팍 그러니까 튀어서. 일자리가 팍 줄어드는. 네. 이제 이런 위험성을 연준이 본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한테 유리하죠. 네? 트럼프한테 유리하겠어요. 트럼프는 이민자 자꾸 시비 걸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이제 트럼프와 이제 바이든의 이 정치적 유불리 문제는 있는데 금리를 올릴 거냐 내릴 거냐 요거랑 이제 연결시켜서 보면은 여기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실업률이 급격히 올라가고 그러면 경기 침체로 간다. 어차피 경기 침체가 지금 왔지만 네. 더 심한 경기 침체를 맞이할 위험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용 문제를 해서 너무 이제 실업률이 많이 올라가고 고용 침체가 나타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5% 정도 이제 세게 때렸다. 이제 이런 이제 분석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냐? 그럼 혹시 그 샤메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쌍둥이 아니에요? 샴쌍둥이. 아니, 원래 이제 샤먼 쌍둥이인데 네. 이게 이제 요즘은 사람들이 똑똑해가지고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오나? 그럼 이제 미국이 고용이 문제가 된다는데 그럼 야 그거 너 샤메 법칙 들어봤어?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도 샤메 법칙을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만 모르네. 예, 뭐 이렇게 저도 이제 공부해서 아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앵간한 사람들은 샤메 법칙을 알아요. 그럼 이 샤메 법칙이 뭐냐면 실업률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학자는 뭐 법칙까지라고 할 거는 없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3개월 동안의 평균 고용률이 1년 동안 따진 데서 고용률이 제일 낮은 이때보다 이제 그 약간 그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이제 법칙 같은 걸 누가 이제 샴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샴이라는 이 사람 이름이군요. 예. 이 사람 쌍둥이에요. 샴쌍둥이.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하여튼 3개월간의 그걸 봤을 때 최악보다 나쁘면 경기 온다. 근데 100% 맞는 건 아닌데 대체로 맞더라. 예, 근데 그럴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뭐 이주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만약에 실업률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고용이 안 좋아진다. 그럼 사람들이 어머 샤메 법칙 이러면서 경기 침체에 빠졌네. 그럼 진짜 경기 침체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왔다고 생각하면서 경기 침체가 진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기침을 하고 막 이런.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심리 컨트롤을 잘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고용 문제가 삐끗하면 이게 확 가니까 위험하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그 파월은 야 요거 관리 잘해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름 짱구를 굴린 거네요.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다. 예. 그럼 부동산 문제도 심각한가요 지금? 부동산 문제도 이제 그 심각한데요. 이건 아니고요. 공실이 막 나오네 이런 얘기가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보통 그 상업용 부동산 가지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 가지고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아까 제가 이제 그 심리 얘기를 했잖아요. 네. 다 알고 있는 위기는 무슨 말이 있어요? 위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으면 사실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는 뭐예요? 예측할 수 없는 거, 그렇죠.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뒤통수 맞을 때. 이게 이제 100조 막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이제 이게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이제 나름의 대처를 취하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에서 생긴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일본 주택용. 주택. 네. 이거는 이제 하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달려오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쫄아가지고 이런 것처럼 이게 하마가 막 몰려오는데 이게 못 피하잖아요. 놀려면. 하마로 몰려와요? 네. 멧돼지 떼 아니에요? 네?
멧돼지 때일 수도 있고. 하여튼 예. 그런 거 못 막는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갑자기 오는 거는 블랙스완 이래가지고 이제 이건 몰랐던 거 그럼 위기잖아요. 근데 어떤 위기는 뭐냐면 오는데 못 막는 거 이게 이제 주택 문제예요. 눈에 뻔히 보고도 못 막는. 그럼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지금 미국의 주택이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오른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금리가 오르면 왜 집값이 오르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모기지라는 것은 고정금리죠. 모기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은 모기지인데 그건 고정금리죠. 네. 고정금리인데 신규 주택이 한 10% 되고 기존 주택이 90% 정도 돼요. 주택시장에서.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모기지 해가지고 집을 샀겠죠? 그럼 옛날에 저금리 때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한 3%대야. 그런데 지금 금리가 올랐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랐어. 그럼 지금 만약에 자기가 이 집을 팔고 갈아타려면 또 모기지 구해야죠. 그러면 지금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얼마일까요? 오늘 뛰었겠네. 한 7%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겠네. 안 파는 거죠. 안 파니까 매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네. 없지.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매물이 그러니까 이제 없어서. 매물이 없어서. 공급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주택은 공급으로 많이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요. 아, 그렇군요. 예. 모기지 때문에.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미국이 이 지난번에 파월이 5% 갖고 금리를 확 내렸어요. 확 내리면은 사람들이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겠죠?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제는 할까? 좀 집을 갈아타봐? 근데 0.5 내린 걸로도 그런 효과가 나와요. 그렇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몸을 풀기. 슬슬. 이제 부분적인 매물이 막 나와요. 매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은 집값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게 경기 침체죠. 부동산 경기 침체. 집값이 떨어지니까. 예. 우리 입장에서 좋은 것 같은데. 아니, 미국 얘기. 일반인 입장에서 좋을 우리는 것 막 같은데. 인위적으로 살리잖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요렇게 갖고 그것도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기 뭐야 경기 침체에서 부동산 문제 있는 거지. 딱 그랬더니 이제 그 파월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근데 그 집값이 그 매물이 나오니까 집값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집을 살려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파월이. 응. 그럼 이제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연준이 타치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뭐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가 알 바 없다. 그러니까 그 미국 정부가나 그 주택 거기서 해야지 우리가 알 바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택 문제는 있기는 있으나 연준이 금리를 가지고 조정할 문제는 아니니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여기 경기 침체 요인이 부동산에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이유. 또 그다음에 마지막에 일본 금리? 일본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번에 이제 그 저기 이시바 시게루 새로 된 그 총리 이제 했는데 그 전까지 이제 그 일본 그 총재가 구로다에서 우에다인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그 전에 어떤 기시다? 아니 저기 일본 은행 JOB.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은행 총재. 또 바뀌었어요. 하여튼 구로다에서 우에다인가로 바뀌었어요. 우에다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기시다도 지금 다 자르고 나서 이시바로 바뀌었잖아요. 이시바로. 근데 우에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앞으로 일본은 금리를 올릴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동안 금리 동결하고 있었죠? 금리를 거의 마이너스 금리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1년도인가 그때 이제 아베노믹스 시작하면서 완전히 그 마이너스 금리 저금리로 오면서 돈 찌갖고 뿌리고 그러니까 이 일본이 지금 재정 적자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엔화가 계속 약세겠죠. 약세서 2011년도가 그때 70엔 갔어요 1달러에. 근데 지금 140엔 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엔화 약세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요 상태에서 만약에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를 올리니까 뭐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그래갖고 옐런이 너네 조심해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저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이 왜 난리가 납니까? 왜냐? 일본이 엔화가 싼데 미국이 이자가 높죠. 금리가 높잖아요. 강달러. 거기에다가 뭐예요? 주식도 잘 되죠. 그러니까 와타나베 부인을 포함한 일본의 모든 자금이 어디로 가냐? 미국 금리가 높은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한 거예요. 미국 쪽에. 근데 일본이 금리가 올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뺀다 이거죠. 백도 하겠죠? 뺀 거예요. 여기 자산이 폭락하는 거예요. 미국 주식시장 붕괴할까봐.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미국 안에 생기는 거죠. 또 이제 일본 안에도 이제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금리를 올리면은 일본은 국가 부채가 260% GDP.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자가 올라가면은 이 빚을 갔는데 그렇죠. 이자가 너무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못 올려요. 이렇게 조금씩. 그럼 올리긴 올려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우에다가 신임 그 일본 총재가 이제 올리겠다 하다가 이제 한번
작살난 적이 있어요. 그래요? 혼난 적이. 그래서 살짝 발을 뺐다가 그러나 끊임없이 살짝 올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시바 시게루 이 총리도 그 전부터 일본 금리를 정상화해야 된다. 일본 금리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애예요. 근데 제가 총리 딱 되고 나서 상황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국 애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은행 총재를 만나갖고 야야 금리 그 함부로 올리지 마. 이렇게 해서 이제 이시바가 이놈이 총리 되기 전에 한 말을 다 뒤집고 있어요. 다 뒤집고 있죠. 예, 미국 놈들 무서워가지고 그냥 아이고. 얘가 제가 볼 때는 좀 대한민국의 좀 유승민과 비슷한 것 같아. 아 유승민. 예, 그러니까 얘 뭐예요? 저기 한국 관계는 온건하다. 그리고 저기 뭐 신사참배 안 한다. 뭐 이런 그럼 한국 사람들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같아, 뭐 이랬지만. 근데 뭐예요? 자위대는 군대로 만들자. 그렇죠. 뭐 아시아권 나토 해야 된다. 만들자. 그러니까 이게 다 유승민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 그래서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될. 일본의 유승민이다. 더 무서운 애인데. 근데 얘가 이제 뭐야? 이제 미국 눈치를 보는 거예요. 미국 말을 잘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땅 꿈꾸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땅꿈을 꿔봐야 그 미국이 이제 가만 놔두지 쪼릿 한방 않겠지만. 까면 이제 또 깨갱하는 게 일본 속성이고 그 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럼 엔캐리가 이제 그 문제가 되니까 지금 이제 그 이시바도 그렇고 이제 꼬리를 내리고는 있는데 그러나 일본은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조금씩이라도 올릴 거다. 조금씩이라도. 그럼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일본의 이 엔캐리 자금의 사이즈가 문제인 거예요. 크다 이거예요 사이즈가.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자산 규모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모르죠. 1,000조. 1,000조. 1,000조 정도 돼요. 일본의 연기금 자산 규모가 얼마 될까? 더 세겠네.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2,000조. 넘어요. 2배. 예. 근데 이 돈이 다 어디다 투자돼 있어요? 미국에 투자돼. 미국에 가 있어요. 예. 거기에다가 일본의 메가은행이라는 은행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제일 큰 은행이 어디 은행이요? 한국은행. 국민은행, 한국은행 중앙은행, 시중은행 중에 시중은행 중에. 오늘 아직 웃겨주시려고 아주 마음 딱 작정을 하고. 제가 경제에는 무지한 사람 아닙니까? 예. 모른다고 우리 생각하고. 소장님 이렇게 개그도 한 번씩 해주십니다. 자, 국민은행. 국민은행 자산이 얼마냐면은 500조예요. 500조. 그런데 일본에 좀 크다 하는 시중은행 기본 자산이 대충 이제 얼마냐 그러면 뭐 1,500조 막 이래요. 뭐 1등 아니래도요. 네. 근데 그게 대여섯 개. 그런 게. 그럼 이게 한 5천, 6천조 돼요. 일본에 돈이 많네. 그럼 얘네들이 엔화가 약세로 있을 때, 엔화가 약세니까 일본에서 돈을 못 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행도 뭐 남겨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미국이나 유럽의 우리한 기업에다가 대출을 해준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엔화로 올린다? 그럼 이제 이게 작살이 나는 거죠. 그동안 이제 이자라든가 환차익으로 남겨 먹는데 엔화 금리 올리면 이제 작살이 나는 거예요. 자기 수익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또 이게 빼돌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면서 딱 발생하는 문제. 그래서 항상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 경제가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옐런이 막 눈을 부릅뜨고 미국 애들이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일본 금리하고 미국 경제하고. 그럼 여태까지 일본이 금리를 못 올린 것은 미국의 압력도 상당한 작용을 했겠는데요. 상당한 작용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클을 들어와요. 이놈들도 불쌍하네. 거기다 이제 우리 못지않네. 국채 문제도 연결돼 있고 그래서 이것이 잠복된 그 경기 침체에 굉장히 오히려 이게 커요. 이게 상당히 이제 클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고용 문제라든가 그 미국 내부 문제고 근데 이제 외부적인 관계로 보면 일본 금리 문제고 이런 게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은 일본이 슬쩍 자기는 물건 올려야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터팔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이후에 있을 수 있는 경기 침체의 주요 요인들 이런 게 한 세 가지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뭐 하긴 뭐 일본을 밟아서 못 올리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뭐 질문 온 거. 여기 불법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들에는 한국인도 포함됩니까? 옛날에는 있었어도 요즘은 이제 한국인들은 불법 이민은 많이 안 하죠. 받아주긴 할까요? 가면? 안 받아줄 것 같은데요. 그래 바이든이 그렇게 너그럽게 받아준다더니 왜 안 받아줘요? 우리나라 재벌들이 가서 미국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줬다고 그래가지고 그 대통령 출마할 때 그 저기 윤석열이 미국 가가지고 그 팝송 아메리칸 파이 팝송 부를 때 그때 대통령 출마 선언했어요. 지금 이제 치매 때문에 날라갔지만 그때 출마하니까 기자들이 야 너 치매인데 왜 저기 출마 선언하고 막 그러냐. 저희가 나처럼 일자리 많이 만든 대통령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제 바이든이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근거를 대봐 그랬더니 그 대한민국에서 투자 무지하게 해가지고 일자리 막 많이 생겼잖아.
이렇게 해서 출마를 했던 거예요, 원래 바이든이. 그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서 돈 엄청 뜯어서 내가 미국으로 끌고 왔다 이 얘기네. 그렇죠. 그래서 조지아주에다가 그 현대자동차 전기차 만들고 텍사스에 그 반도체 만들고 그렇죠. 다 가잖아요.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살기 힘든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게 매국노지. 네, 윤석열의 그 자식. 자, 어쨌든 갑자기 또 윤석열 얘기를 하니까 우리 흥분하면 안 돼. 이제 냉정을 찾읍시다. 이제 궤도로 네, 돌아. 경제 얘기를 해야 돼. 경제 얘기하다. 경제 얘기도 뭐 사실 연관이 안 될 수는 없는데. 네. 자, 그러면 경기 침체가 사실 올까봐 무서워서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피컷을 했다는 건데 네. 그래도 올 거라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네. 그럼 항상 오더라. 근데 미국에서 안 온다고 얘기합니까? 안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근거도 있어요 또. 안 올 거라는 근거? 예, 안 온다는 근거도 있어요. 뭐 왜냐하면 그 미래 경제라는 건 미래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과거에 아까 보여주신 네. 자료를 보면 무조건 왔다면서요. 무조건 맞죠. 네, 근데 통계적인 거니까. 근데 이번에 왜 안 온다고 주장합니까? 안 온다고 주장하는 거는 이제 그 몇 분이 나와서 이제 그 유튜브나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살펴보면 통계 중에 그 GDP 갭이라고 있어요. GDP 갭.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GDP 갭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있고 실질 성장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잠재 성장률은 뭐냐면 물가가 오른다 내린다는 걸 감안하지 않고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이라고 해요. 최대 뻥튀기한 성장률. 그렇죠. 근데 이게 물가가 얼마나 오르냐에 따라서 그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질 성장률이 나올 거잖아요. 그 갭. 아, 그걸 이제 GDP 갭이라고 예. 한다. 근데 이제 경기 호황기에는 이 실질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의 갭이 플러스로 되겠죠. 네. 물가가 오르니까. 네. 근데 경기가 침체되면 마이너스로 가겠죠. 그 갭이. 왜냐면 물가가 이제 내려가거나 이러니까.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GDP 갭을 샀더니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쭉 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플러스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중이다. 네, 그럼 이건 뭐예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이클상.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숫자적이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프를 보니까. 네, 미국의 GDP 갭을 보니까 이게 옛날에 최근엔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지금은 이제 올라간다. 플러스로 올라가는 거로 봐서 경기 사이클상 이제 그 침체는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것도 있고 또 이제 산업 생산 사이클을 이렇게 봐도 네. 이제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이건 이제 몇 가지 지수를 가지고 이렇게 합산을 해서 계산을 했겠죠. 통계적으로 그랬더니 뭐예요? 확장 국면으로 좀 선진국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산업적으로 보면. 여기서 선진국이라면 미국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G7, OECD, G7 까지다. 그쪽까지. 그래서 그쪽이 이제 코로나 막 맞고 지금 막 전쟁 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확장 그래요? 국면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사이클도 좀 이렇게 나온다. 왠지 현실과 좀 떨어진 듯한 그래프인데요. 원래 이렇게 통계라는 게 100% 맞는 건 아니고 네. 또 그 필요한 통계만 또 뽑아서 하니까 이제 이게 딱 전체를 설명하지는 못할 수는 있는데 이제 이걸 근거로 이제 그 봐라 경기 침체는 아니잖아.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면 이제 비컷 더 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또? 침체 그렇죠. 아니요. 안 오니까. 아니요. 이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금리 인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비컷 저기 그 경기 침체나 경기 호황이냐 네.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물가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물가 올랐죠. 예. 그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금리를 처음에는 올렸던 건데. 9%까지 막 그러다가 이게 이제 4%. 그러다가 지금 이제 3에서 2 사이예요. 그러니까 2%까지 물가를 낮춰야 되잖아요. 예. 물가를 이제 낮추려면 금리를 올린 거예요. 그렇죠. 계속 금리를 올린다는 건 뭐예요? 긴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예. 안 좋아지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면은 근데 완전히 안 좋아지면 안 되니까 이제 내리는. 금리를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잡혔다 싶으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타이밍이 애매한 거예요. 애매해서 이게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경기가 침체가 더 와버리는 거죠. 더 심하게. 그때 이제 금리 인하를 해서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살리면서 쭉 가야 되는데 까딱 잘못하면 이제 경기 침체가 확 와버리는. 그래서 금리를 내렸더니 너무 늦었다. 이래가지고 침체가 오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반복이었다. 그 말씀을 이제 아까 드린 거고. 야, 타이밍을 잘 못 잡아서. 네.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경기 침체는 이제 그 안 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금리를 내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안 올 것 같으면 네. 전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죠. 또 긴축을 계속 해야지. 안 오니까. 그렇죠. 긴축을 해야죠. 굳이 뭐. 안 그러면 이제 물가가 오를 수 있는데. 물가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애매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금리를 5%나 내려놓고 경기 침체가 안 온다. 그래서 이제 5가 아니라 0.5 아니에요? 예? 0.5 아까 내린 거 아니에요? 0.5. 그래서 이제 요즘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2% 잡을 수도 있어.
이게 이제 노랜딩이라고 얘기하는. 노랜딩.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경기 침체가 무조건 와요. 금리를 내리다 보면 뭐 한 번은 아까 겪어야 돼. 역사적 자료를 봐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금리를 2%로, 그러니까 물가를 2%까지 가려면은 한 번은 우리가 침체를 겪어야 돼. 금리 내리다 보면 이런 건데 아니야 미국은 지금 안 그럴 수도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른바 이제 옛날에는 금리 나는데 무조건 침체인데 이제 안 올 수도 있어. 그걸 노랜딩. 노랜딩. 그 노랜딩 없이 연착륙이 싹 되는 거 아니야? 아 이러면서 이제 환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믿을 그럼 수 있습니까? 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을 수 있는 건데 아까 이런 통계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가만히 있잖아요. 경기 침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용하지 않는다고 뭐 무조건 잡을 수 있습니까? 이게 네. 지금 미국 정부가 나홀로 성장이죠. 다른 나라도 경기 안 좋아요. 근데 미국만 무지하게 나홀로 성장. 무기 팔고 계시잖아. 예. 무기 팔고 있고 가장 결정적인 건 뭘까요? 뭐 미국이 지금 나홀로 성장을 유지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정말 민간 경제가 잘 돌아가서 이런 걸까요? 그건 아닌 아니면 것 뭔가 딴 게 같은데. 있을까요? 딴 게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정부가 돈을 찍어서 풀이잖아요. 아, 돈 찍어서 풀고 있어요? 돈 찍어서 살리는 그런 거죠. 지금도? 예. 어.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는 미국 정부가 이게 실물 경제나 민간 경제에서 뭐 무역 수지가 안 좋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재정이 좀 적자가 난다. 그럼 레이건 때만 해도 신경을 썼어요. 그 쌍둥이 적자 그럼 벌벌 떨고 그랬어요. 근데 2000년대 딱 들어오면서 미국 애들이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를 한 거예요. 아, 야, 어차피 이거는 못 우리가 잡는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 돈이나 찍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양적 완화 막 경기가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돈 푸는. 마이너스 저금리이라고 돈을 갖다 뿌려버리잖아요. 이것도 안 되면 양적 완화. 그러면서 이제 무조건 미국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약간 조정을 해가지고 실물 경제 이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뿌려가지고 무조건 해결한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뭐 엉망진창인데 예. 돈을 뿌리면서 아닌 듯한 이 부양책을 부양책을 써서 그렇게 쓰는 거죠. 그 이제 보기에는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사실 미국 경제 개판이잖아요. 그 통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 근데 지금 딱 국면에서 미국 대선 끝나고 지금 그 중동하고 저기 전쟁 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데 금리를 물가는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금리를 내려오는데 경기가 안 좋아졌다. 이거는 치명상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계속 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찍어서 바이든을 살리자.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무조건 돈을 뿌려서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될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근데 그건 뭐 가짜 아닙니까? 예? 가짜. 가짜. 그럼 결국은 나중에 뭐 부채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돈 찍으면 달러 그러니까 이게 가치도 영원한 거는 아니죠. 그러나 뭐예요? 1, 2년, 2, 3년은 찍을 수 있어요? 계속? 그래도 아메리카 USA인데 찍어서 간다. 그럼 지금 이제 34조 5천억 달러인데 그럼 뭐 35조, 36조 가 일단은. 부채 뭐 70조 돼도 아, 상관없다? 가 일단은 뭐 저기 뭐 우리 안 갚아도 되잖아. 이런 상황으로 가면서 이 경기 침체를 인위적으로 부채를 통해서 막을 수도 있다. 그 미쳤구나 이놈들이. 미친 게 아니라 그거 아니고서는 미국은 선택할 길이 없다. 없는 거야. 선택해야지. 근데 그렇게 해서 마냥 부채를 늘려서 어떡하려고 나중에. 그건 나도 모르지. 그건 나한테 물어봐. 아니, 그건 모르지. 내가 그 아무리 미운 나라라도 걱정이 좀 되죠. 되네, 예. 진짜. 그러니까 경기는 호황 살아나고 뭐 노랜딩 한다 하는데 뭔가 끝이 그러니까. 그게 안 좋죠. 저렇게 하다가 어떡할까, 저것들이. 예. 아. 그렇고 이제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앞가림이나 잘해야지. 네. 그건 아니, 뭐, 미국이 무너지면 또 뭐, 우리도 충격을 받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미국이 이 돈을 언제까지 찍어낼 수 있을까?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부채, 국가 부채가 뭐 어마어마한데요. 그 임계치가 이제 오겠죠. 네, 곧 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미국 경제에 대해서 뭐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한마디로 미국 애들이 얘기하는 그 장밋빛 주장들은 다 개소리다? 지속 가능하지는 않은데 아. 그렇다고 이제 몇 개월도 못 버티는 건 네, 그건 아니니까 아니니까. 이제 그 말이 이제 단기적으로 하여튼 1년은 못 넘길 거다. 갈 수는 있다. 1년일지 2년일지는 제가 이제 잘 모르겠어요. 몇 개월까지 몰라도 년을 넘기긴 힘들다. 대체로 예상해 보건데. 지금 바보들이 많아서 지금 미국이 말해요. 전쟁으로 돈을 좀 많이 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국이 전쟁으로는 이제 저기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거죠. 미국 정부는 지금 털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제 군산복합제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정부로서는 별 도움이 안 됩니까? 정부는 지금 재정 적자잖아요. 계속 먼저 해주는 거 다 빚이잖아요. 그러면 미국 정부는 재정 결국에는 적자. 국가 자체는 거덜이 나고 있고, 네. 자본가들, 독점 자본가들만 살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런 거죠. 그게 미국 아닙니까? 역시 미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훌륭합니다. 네.
자, 앞으로 뭐 연준이 뭐 말씀하신 대로 타이밍 잘 잡고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잘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가도 2%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경기 아까처럼 침체도 경기 막아야- 침체도 막아야 되고 이 핸들링을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게 이제 연준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100% 연준이 이걸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옛날보다 이 연준이 어마어마하게 잘해야 되는 이 난이도가 엄청 높아진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 다 알거든요. 샤메 법칙, 뭐 일반 사람들이 다 알아. 뭐 이런 거거든요. 요즘 뭐 일반 사람들이 옛날에 채권은 뭐예요? 엔간한 사람들만 투자한다. 근데 요즘 뭐 일반 국민들도 막 채권 투자하잖아요.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이러니까 뭐예요? 연준이 이걸 비켜나가고 정확한 정책을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꾸로 오히려 이게 리스크가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예. 그러면서 이제 연준이 스텝이 꼬이는 네. 이런 상황이 이제 올 수도 있고. 만만치 않다. 그리고 뭐 금리 지금 인하했는데 이렇게 되면 물가는 잡힐 것 같습니까? 잡힐 것 같아요? 안 잡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니까? 이 물가 좀 잡힐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제 3%에서 2% 사이인데. 저는 뭐 미국에서 하는 말 잘 안 믿습니다. 안 잡힐 것 같아요. 예. 요즘 석유값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렸죠. 석유값 다시 엊그제 내렸죠. 네. 근데 그 며칠 전에는요. 올랐어요 그 전에 또? 전 차가 없어서 모릅니다. 아, 차라는 네. 유가가 지금 네. 아또 뛰었네. 오. 중동이요. 중동 문제로. 네. 오. 이거는 앞으로 더 뛰겠는데요? 잘못하면? 그래서 네. 처음에 이제 그 네타냐후가 헤즈볼라 쳤을 때 네. 헤즈볼라 치고 들어가고 이제 이란에서 미사일 쏘고. 공수 때 유가가 올랐어요. 어. 그래서 이제 평균 5%씩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기 서부 텍사스, 그다음에 이제 브렌트, 그다음에 두바이 다 올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네타냐후가 이제 반격을 못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저 석유 시설을 때려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핵 시설은 안 돼 막 이러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네. 그러니까 저거 어떻게 그래서 이제 지금 네타냐후가 반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격을 못 하고 있어. 지금. 그렇죠. 왜 반격을 못 하냐? 그랬더니 갑자기 이란에서 지진이 생겼대. 야, 이씨 핵 실험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멈칫멈칫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들이 판단해가지고 야 미국 이번에 한 번만 더 넣어줘라. 벙커버스터 그거 저기 비원배 실어가지고 한번 가자.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미국이 그래 그 뭐 이러다가 이제 갔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원유 시설, 그럼 호르무즈,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냐? 200달러까지 올라갔었어. 호르무즈, 그러니까 이란만 저기 하면 3% 석유 생산의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호르무즈를 봉쇄하면 30%가 날라가요. 세계 석유 생산에. 그렇게 되면은 200달러까지 올라간다가 전문가의 진단이고 엊그제 근데 살짝 좀 내렸다가 왜냐면 이제 중동이 확전은 안 될 것 같으면 살짝 내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란이 한 번만 공격하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좀 이스라엘이 반격한다 이렇게 하면 또 그래서 이제 80 몇 달러로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76달러 정도 선에서 80 몇 달러로 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야, 그 정도면 뭐 그 예전에 있었던 오일 위기, 석유 위기 뭐 그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면 미국은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물가가 안 잡히고 다시 튀어버린다. 그렇죠. 이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스태그플레이션이요. 스태그플레이션. 그래서 그 저기 레리 서머스라고 하는 그 전에 그 재무장관 출신이 9월달에 비컷 오프를 한 건 실수한 거다. 실수한 거다. 예. 종합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리스크가 많고 다시 인플레이션이 잡으려다가 그거 오버해가지고 너무 빨리 금리 인하해서 물가가 다시 튀어버리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못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이제 그리고 거기다 이제 중동 정세 보니까 진짜 오르잖아요. 뭐 그러면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좀 진정시키든가. 진정이 안 되죠. 이 네타냐후 말을 안 듣겠지만 뭐 무슨 수를 써더라도 진정을 시켜야 얘들이 연준에서 하는 일이 좀 빛을 발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근데 중동은 이렇게 놔둔 상태로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연준이 그걸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타깝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물가가 잡히지 않고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연준의 갈 길이 험난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그 열심히 미국이 하는 대로 잘 쫓아가거나 쫓아가야 돼요? 아니면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하면서 이제 독립을 하거나 양당 간에 결단을 해야 된다. 그렇죠. 뭐 여기 시달릴 수 없다. 미국은 그렇죠. 망해가는데.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뭐 오늘 혹시 질문들 중에서 혹시 답답하실 게 있습니까? 여기 이제 댓글 올라온 것 중에 이제 주식 박살 얘기를 하시는군요.
당했다. 뭐 질문은 특별히 없어요. 네, 특별한 건 없네요. 그래서 주식 투자와 관련한 이제 조언을 하셨는데 이건 주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빼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그 비컷 5% 했을 때 네. 이제 사람들 너무 좋은 거예요. 5%나 금리를 인하해 줬으니까 와 드디어 그래갖고 이제 팍 올랐어요. 주가가 팍 올랐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좋아했다가 야 연준에서 금리를 0.5%나 내린 거는 그러면은 이게 미국이 진짜 경기 침체가 온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의심. 떨어져.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파월이 와가지고 아니 저기 11월 12월 달에는 저기 그 금리 그 이렇게 많이 안 내릴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경기 침체는 아니구나. 그럼 결국 정치적인 거였네.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중동 정세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지금 FOMC 회의가 11월 12월 2개 남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예요? 금리 더 못 내려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금리 그렇죠. 잘못 내려면은 그렇죠. 큰일 나죠. 소비가 오르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아니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요동을 치는데 그 와중에 주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올라도 미국 주식은 오르는데요. 지금 주식 빠지는데 유일하게 주식 빠지는 데가 코리아예요. 한국이에요. 네. 그 얘기도 나중에 언제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이제 불투세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네, 시간 내서 한번 다뤄주십시오. 자, 알겠습니다. 뭐 주식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 편하게. 안 하는 게 뭐 신경 쓰느라고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머리 빠진 거 봐요. 그거 주식하세요? 주식하시느라고 아니, 빠진 저는 뭐 거예요? 주식은 안 해요. 네. 그러시구나. 네. 자, 오늘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